야외에서 조명 없이 촬영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조명을 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정확한 화질이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은 조명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카메라도 중요하고 마이크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명이 어찌 보면은 가장 저렴하게 영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저도 여기서 이제 조명을 3군데를 사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조명 고르기 어렵잖아요. 처음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공간에 따라서, 그리고 내 목적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광량입니다. 보통 한 60W부터 한 500W까지 이런 영상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물론 더 작은 것도 더 큰 것도 있어요. 와트가 크면 클수록 빛이 더 밝게 나겠죠. 그런데 무조건 밝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실내에서 막 500W 풀로 키면은 그 카메라가 너무 밝아서 그걸 다 담아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큰 공간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전기를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들이 정말 밝은 애들이고, 실내에서는 100W 안팎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안 보이지만 위에서 쏘는 거는 60W거든요. 충분히 이 보조광으로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도 지금 150W이기는 한데 빛을 한 60-70% 정도만 해서 좀 뒤로 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성이 가능하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정해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또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전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고정해서 어댑터를 쓰는 애들은 가격이 조금 싸요. 그 대신 와트수가 큽니다. 그리고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고 와트가 좀 작아요. 왜냐면 배터리로 그 광량을 이렇게 소화해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해 볼 제품은 휴대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휴대가 가능하면 이 와트가 좀 작다고 했죠. 60W짜리 이렇게 귀여운 지윤테크의 X60입니다. RGB 되는 애예요. 참, 아까 제가 2가지는 크게 이야기 드렸는데, 한 가지 더 RGB가 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외관부터 보죠. 지윤 조명들은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어서 전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열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꺼내면서 보죠. 먼저 이렇게 어댑터가 있고요. 외부 어댑터이고, 저는 이제 그 본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전 110V 11자인데 정발을 사면 이렇게 220V로 옵니다. 저는 이렇게 되짚고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C2C가 하나 더 있죠. 얘로도 충전이 가능한데 조금 느리기는 해요. 그리고 배터리, 본체, 리플렉터 이렇게 3개가 있고 끝! 자, 먼저 본체부터 볼게요. 본체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정도이고, 두께는 조금 두꺼워요. 이 정도. 근데 두께가 좀 있어야 그립감이 좋다는 점도 어찌 보면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요. 후면에 보면은 여기 팬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발열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조명은 발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 잘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 뒤에 2개의 버튼이 있어요. 이제 밝기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단자들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C타입이랑 요 전원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배터리 그립이에요. 배터리 그립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고무를 떼면은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고, 그냥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끼면은 찰칵하고 붙어요. 그리고 이제 요 리플렉터를 써야겠죠. 안 쓰면 빛이 너무 날것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미니 사이즈입니다. 연결하면은 끝. 이렇게 다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죠. 그래서 휴대하기가 되게 좋아요. 전원을 켜보면 요게 이제 2%입니다. 그러니까 60W라고 해도 발광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직 후면에 보면 팬이 안 도는데 이제 이 열이 올라가면 팬이 돌아가겠죠. 이렇게 하단에 홀이 있어서 삼각대에 올릴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배터리 그립을 하게 되면은 이쪽을 잡게 돼요. 이렇게 딱 손으로 잡게 되어 있어서 그립감도 좋습니다. 자, 외관은 여기까지 하고 간단한 사용법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개의 버튼이 있는데, 위에는 밝기 조절 혹은 누르면은 확인 설정하는 버튼이고요. 아래는 메뉴 버튼입니다. 우선은 위에 이렇게 올리면 밝아. 이렇게 밝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번 누르면
50%, 또 한 번 누르면 100%, 한 번 누르면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기본 세팅에서 아래 거는 켈빈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500부터 쭉쭉쭉쭉 내리면 뒤에 보이시나요? 약간 붉게 바뀌죠. 그래서 총 2700까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고, 보통은 이제 5000대 중반이 일반적인 색상이지만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걸 누르면 이렇게 RGB를 만질 수 있다든지, 얘가 이제 RGB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색상도 만지고요. 이제 블루도 좀 만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만질 일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컨셉 영상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이제 F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촛불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아, 눈부시다. 그리고 뭐 영어라든지 언어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만져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어플 사용도 가능한데 어플에서 사용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은 실제로 성능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세팅을 바꿔볼 거예요. 지금 메인 조명 대신 60W를 써서 지금 비슷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조건은 카메라 iOS 1000 f6.3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조광이 하나 있고요. 뒤쪽에 하나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메인광을 바꾸는 건데, 메인광은 300W짜리 80%예요. 그러니까 꽤 강하죠. 요 정도이고, 지금 요 메인광을 요 60W짜리로 바꿀 건데,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아마 어두울 테니까 제가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얘는 100%로 하고 지금 카메라의 F값만 좀 바꿔 보겠습니다. 실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세팅이 가능한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바꿔보죠. 자, 바꿨습니다. 지금 바꿨을 때 분위기 어떤가요? 그러니까 조명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우선 여기서 바뀐 거는 다 똑같고, 이 메인 조명만 60W 100%로 다 올렸고요. 밝기. 그 다음에 카메라를 F값을 2단계 낮춰가지고 6.3에서 4.5로 낮췄습니다. 근데 깔끔하죠? 감도도 동일하기 때문에 뭐 노이즈가 더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밝기도 지금 보정 안 한 건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실내에서는 뭐 60W, 100W 요 정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죠. 물론 세팅을 잘 하긴 해야 되지만요. 그리고 촬영하다 보니 여기 소리가 나서 와보니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열이 어느 정도 나면 팬이 돌아가네요. 소음도 약간 있긴 해요. 또 휴대가 가능하다고 했죠? 야외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조명 없이 찍고 있습니다. 밤이고 완전 어두움에 지금 가로등이 조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듯이 ISO가 80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서 조명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제가 좀 집중이 되면서 뒤에가 날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ISO가 뭐 거의 한 800에서 1000으로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감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화질이 훨씬 좋게 느껴지고, 또 뒤에도 날아가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또 부가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전원 없이 배터리를 찍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야외 테스트 끝! 그리고 얘는 어플을 사용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어플 사용법도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지움베가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전 미리 연결해 놨어요. 우선은 끄고 켜고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뭐 켈빈 값이라든지 이런 밝기의 정도를 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켈빈 값을 알아서 설정해 주는 세팅 값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CCT 젤, 얘는 이제 약간 좀 어려운데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CTB가 좀 붉은 빛을 파랗게 만들어 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CTO는 푸른 빛을 붉게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붉어지죠. 끄면은 파래지고, 뭐 많이 쓰진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컬러입니다. 이게 RGB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강도 조절도 가능하죠.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보다 정확한 색을 쓰려면 여기 위에 RGB를 누르면 되는데, 여기 RGB에서는 그냥 빨간색 누르면 빨간색 나와요. 파란색 누르면 파란색 나오고, 이게 정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플을 사용해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가격을 이야기해보죠. 콤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기 PNC에서 정식 수입을 하고 있고요. 한 4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수입품을 사야 AS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거는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까?
우선은 저처럼 이렇게 방구석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포터블보다는 그냥 고정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움직이니까 삼각대에 놓고 쓰면 되고요. 얘를 쓸 분들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분들, 특히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PD님들이 붙어서 촬영을 할 때 요즘은 방송국처럼 여러 감독님들이 다 붙지 않잖아요. 그냥 한 분이 막 마이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무거우면 절대 못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쓸 것들, 그리고 아까 봤듯이 60W나 100W나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더 작은 이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외 구분하지 않고 이런 RGB나 아니면은 효과들, 특히 이런 번개나 촛불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로 좀 영상미 있게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도 괜찮은 제품이고요. 특히 야외에서도 이런 이제 로켓 촬영할 때 이런 실내나 이런 빛이 광량이 부족한 데서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사진 하시는 분들은 스트로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또 이런 지속광이 주는 맛이 있긴 있거든요. 요즘은 또 사진이랑 영상 같이 결과물을 내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무게부터 시작해서 편의성, 어플까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야외에 자주 나가진 않지만 또 촬영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야간에 좀 어두울 때 종종 쓸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매는 아래 더보기 혹은 쇼핑 탭에 넣어 놓을게요. 궁금한 건 질문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